국회 정상화 여부가 좀 관심거리기는 하지만 각 당의 내부 사정도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입니다. 홍문정 의원 이제 사실상 탈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집회에서. 그런데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큰 파괴력을 갖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보수도 이제 탄핵 거치고 하면서 혁신해야 된다는 거는 다수의 견해거든요. 저희가 봐도 보수가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공천에서의 이제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무소속 출마를 하는 움직임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당 내부의 계파 싸움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면은 예전에 친박연대가 성공했듯이 지역에 따라서 일부 성공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탄핵을 거치고 보수 내부에서도 이걸 좀 바꿔야 됐다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는데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기 때문에 파괴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단 공천 못 받으면 내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청와대에서 친박계가 공천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친박연대가 생겼고요. 이런 일들이 올 연말쯤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빠르면 연말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년 연초 실제로 공천 시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 가깝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돼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초선 의원들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홍문종 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뭐 아마 당내 입지가 좀 불안한 입지가 있을 겁니다. 또 형사 사건에도 지금 연루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을 받는 이런 조건이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뭐 이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뭐 본인이 어쨌든 이제 친박 중심의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걸 표명을 했지만 제가 볼 때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공천 여부와 무관하게 홍문종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0~50명 정도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믿기 어려운 건 아니겠느냐. 물론 내년에 만약에 다량으로 이렇게 뭐 공천에 탈락해서 결국 나가서 모인다면 뭐 그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있는데 이분의 의중이 어떤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설사 정치를 재개하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해라 이런 의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이제 한국 정치가 상김 시대와 박정희 시대를 좀 이제 지나간 지 오래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저는 박근혜 시대도 지난번에 어떤 국정농단 사태와 또 탄핵 이 기점으로 저는 박근혜 시대도 좀 정리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제 TK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TK 민심도 뭐 최종적으로 이제 뭐 선거 때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적어도 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단일 전선이나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박근혜 시대의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분이 뭐 정치 9단, 12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친박 신당이 반드시 나와서 최소한 20석까지는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부추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런 이제 다분히 그런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친박원들이 대거 밀려났잖아요. 그때 이제 공천 전략의 미스도 있고 또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민심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친박연대가 이제 등장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어떤 민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명분이나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김진태 의원 하면 지금 홍문정 의원이 대한애국당 세력하고 태극기 세력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가는 게 김진태 의원인데 그 태극기 세력 관련해서는 저도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저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저렇게 부추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보수 쪽에 이제 사람들이나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변할 수 있을까? 이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을까? 네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 보수 쪽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텐데 네. 얼마나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중도 쪽으로 확장해야 황교안 대표가 한테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는 데는 보수나 진보나 이론이 없습니다. 저 태극기 붙들고 있으면은 망한다는 것이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자꾸 더 극보수 쪽, 또 네. 태극기 세력, 김진태 의원님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을 보면 본인의 원래 그 생각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이 정말 그 태도를 확 바꿔서 갑자기 이 합리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중도 쪽으로 오면 내년 총선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권 3년 차기 때문에 정부의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평가하는 선거가 돼서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진보나 보수나 어느 누가 분석하더라도 지금 태극기나 애국 뭐 이거 하시는 분들한테 매달리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거는 본인이 그쪽 생각하고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 그쪽으로 손이 가면 안 안 되는데, 되는데 예. 마음이 글로 가는 거죠. 사실 망원 그 징계 안 하고 뭐 정광훈 목사 뭐 얘기도 못 하고 하는 것을 보면 네. 본인의 소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태극기 세력하고 선을 좀 긋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중도 쪽으로 좀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는 장외 투쟁할 때는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총선 준비하려면 중도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상진 정치혁신특위위원장인가요? 그분 얘기도 그렇고요. 근데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물갈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집으로 가겠느냐. 결국 이제 친박 신당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친박을 좀 걸러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안에서 좀 말하자면 합리적인 보수 이런 세력들이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른미래당하고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글쎄요. 어쨌든 이제 그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쨌든 일려 다야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야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모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 그것이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저는 이제 집토끼가 다른 데로 어떻게 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서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 내에서 아주 강경 보수, 예, 극우 성향할 때는 뭐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이겠지만 어쨌든 다수의 보수층들은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 추이나 분포를 보게 되면 사실 영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이나 이 충청권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보수층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거 국면에서 있어가지고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불가피하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중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이 성과가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경제도 최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후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격차로 민주당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만 가지고는 민주당을 상대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지금 상징적으로 국민 여론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재 있는 어떤 중도가 아닌 현재 지지층만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우리 금태섭 의원이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강경 지지층은 뭐 어차피 중도로 한국당이 가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중도 쪽으로 가더라도 민주당 찍을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이 지금 그 주자로 앞에 나와 있으면은 또 이쪽에서 갈라질 수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오래 하신 분이고 저쪽에 갈라질 명분이 약합니다, 지금은. 예.
민주당 상황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게시판을 열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이른바 친문 세력하고 이 지사 지지 세력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저도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당원 게시판에 오늘 들어가 봤는데요. 뭐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도 좀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발언의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내에서 경쟁도 있고 또 선거 치르고 하다 보면은 원래 친하던 사람들이 더 서로 이제 미워하게 그렇죠. 되고 이런 것이 생깁니다. 다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리더들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증폭시키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과거 민주당에서 그 개파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이런 것을 즐기거나 부추기거나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저희 당내 지도부에서 모여서 이거를 뭐 실명화를 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조금 이제 그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예, 제도를 바꿔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있어서 개선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원들도 이제 자유로운 의사를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정치 지도자로 앞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비판 도덕성이나 뭐 제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이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개파 이 부분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거가 또 총선이 다가오고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개파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다. 또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민주당이건 한국당이건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른미래당에서 보시기에 지금 여야의 움직임들 또 거대 양당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일단 그 정당이 어떤 그 내용을 겪거나 분열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총선 전망이 굉장히 어두울 적에 리더십 교체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다시 총선 전망이 있으면 사실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 당으로 해서 자기가 선거를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용한데 어떤 전망이 어두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공천에서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위적으로만 이루어질 적에 여기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두 정당이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른미래당이 정답이다. 이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저희도 지금 리더십 문제 또 총선 전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간신히 혁신이 설치 합의를 봤는데 이 혁신에 성공을 해야 제가 볼 때는 다른 당의 어떤 그 의원들이나 정치 자산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혁신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고 만들어서 저희가 승부를 걸 생각을 해야지 다른 당에서 어떤 퇴출되거나 어떤 이삭죽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정당 가지고 유권자들의 표를 달라고 한다면 저는 유권자들 표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오정령에서는 국회 정상화 논의 그리고 각 당의 내부 사정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정치와 오정령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